오늘은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한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태 고량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연태 고량주라고 하는 이 술이름, 한자식 발음으로 하면은 연태 고양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태에서 나는 고, 옛고자, 양, 술빚을 양, 그 술입니다. 이 양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량으로 발음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연태 고량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를 중국에서 한자 표기할 적에 고량, 즉 가오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근래 와서 이 연태 고양주 술회사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술을 굳이 한글 표기로 연태군양이라고 한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술에 대해서는 연태군양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이것의 중국 발음이 군양입니다. 연태고양주, 이것을 중국식으로 온전히 바꾸면 연타이 군양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숱한 중국 배갈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만 제 짐작으로 한 200종에서 300종 가까운 중국 술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중국 술들 중에서 아직까지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연태군양주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비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 백주 전체의 50% 이상의 매출액을 연태군양주 이 하나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태군양, 연태는 엔타이라 그랬죠. 중국 산동반도의 맨 오른쪽 그리고 북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하루에 한 번씩 여객선이 이 엔타이를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700만이 조금 넘는 큰 도시입니다. 연태라는 이 지명은 한자에서 보듯이 봉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연이 연기죠. 태는 이건 높은 장소를 말합니다. 즉 봉수대, 봉화대가 연태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초기 이 지역에도 왜구들의 침범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뒤산, 북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북산에다가 왜구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봉수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연대, 즉 엔타이였고 그리고 나중 그 산 이름까지 연대산, 엔타이산이라고 바꾸었고 그 지역의 도시를 연대시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대시 할 때 요 대자는 대로도 발음이 되고 태로도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술이 왜 우리나라 술꾼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많은 배갈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겠죠. 결국 모든 술들이 그렇듯이 첫째는 맛과 향, 둘째 가격이겠죠. 그 점에서 이 연태군양이 우리 술꾼들한테 딱 적절하게 들어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잔 중국 배갈을 마셔보니들도 그 후에 배갈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째가 제가 볼 적에 너무 독하다라는 느낌. 둘째, 독한 건 참겠는데 향이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술꾼들이 맥주, 배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태군양은 첫째, 도수가 높지 않죠. 물론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연태군양주는 52도가 대부분이고 60도, 70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술들은 대개 34도 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술이라서 우리 술꾼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맛이죠. 이 연태 군양주가 담백합니다. 깔끔해요. 뒤에 향이 길게 뻗치거나 술맛이 오래 가질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것. 흔히 그래서 이 술을 담아농향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담백하다. 우아하다. 담백하고 우아한 농향형이다. 또 근래 나오는 것은 유아농향형이라고 또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유는 거하다. 아는 우아하다. 거하고 우아한 농향이다. 그래서 향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있다. 셋째, 가격이 적당하다. 전국 배갈 좋은 술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주문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엄청난 가격, 웬만한 위스키보다 훨씬 비싼 그 가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연태 군양은 큰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격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요 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가 사갖고 온 술인데 2병짜리 한 케이스 술입니다. 250ml짜리가 2병이 들어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500ml짜리 한 병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형 마트에서 15,000원에 샀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2병이니까 한 병당 7,500원 꼴이죠. 중국 현지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중국 측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연태 고향주에 대한 모든 가격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중국 현지에서 팔고 있는 연태 고향주의 가격들을 살펴봤더니 이 정도 술이면 제 짐작에 중국 현지에서 20 내지 30위안이 아닐까 여깁니다. 우리 돈 4 내지 6천원 정도, 그 정도. 먼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술병입니다. 허리가 움푹해서 손에 쥐기가 좋네요. 예, 대전에 있는 수입상에서 들여온 술입니다. 아까 말한 다마농향형 술의 특징을 정리하기를 향과 맛이 짙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싱거운 맛이 없다. 싱겁지 않다. 그리고 달고 부드럽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음미해봐도 그래요. 맨 뒤에 약간의 뜰번 맛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고 그 앞에 입안에서 느끼는 것은 단맛입니다. 34도니까 전혀 자극감도 없고요. 부드러워요. 이런 깔끔한 술맛 때문에 우리나라 술꾼들이 즐겨 술을 마시는 듯 싶습니다. 그 다음 이 저렴한 가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연태군양 술회사가 중국 백주산업계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연태 양주 조작법이라는 술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1920년에부터 국민정부가 중국 대륙에 들어서고 또 49년에 공산 중국 정부가 수립되던 초기까지 이 30여 년 동안 중국 대륙은 자전, 전란과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식량 부족을 겪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술 한 병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식이 들어가는 빼갈 백주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술을 만들더라도 양식을 적게 쓸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래야 1930년대부터 이곳 연태지방에 있던 연태공업연구소에서 가졌던 프로젝트가 술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누룩을 만들 적에 밀보리를 쓰지 않고 대신에 밀기울 같은 걸로 누룩을 만들 수 없을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이 기초적인 연구 바탕이 이어져 가지고 1955년 이 연태 고양 회사에서 마침내 그 누룩 제조법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방법을 책에까지 소개시켰는데 그 기술이 바로 연태 양주 조작법이라는 것입니다. 연태 지방에서 술 빚을 때 가지는 조작의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술들은요, 필수 불가결의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밀, 보리, 쌀 이런 양식들을 사용했습니다. 밀, 보리를 사용해서 만든 누룩을 우리는 대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곡주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만드는데 이 양식이 엄청나게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곡주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도 까다롭고 그러면서 들어간 양식에 비해서 나오는 술의 양은 아주 적었다. 이게 늘 항상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태에서 새로 개발한 조작법은 그런 양식을 쓰지 않고 밀기울로 누룩, 당화 발효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밀기울 누룩, 이걸 부곡이라 그럽니다. 부곡, 밀기울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으로 만드는 술을 부곡주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크게 대곡주가 있고 쌀 누룩으로 만든 소곡주가 있고 밀기울 누룩으로 만드는 부곡주가 있죠. 밀보리로 만든 대곡주는 자연 상태의 누룩균에 의해 가지고 발효를 촉진시키죠. 이 연태군양 같은 부곡주는 재료 자체가 싼 밀기울을 쓰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인공의 균을 접종시키고 나아가서 호모까지 넣어가지고 술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곡주가 보통 2주일 내지 길게 한 달까지 가던 그 발효기간을 이 부곡주에 와서는 3, 4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술 빚는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다. 둘째, 또 공정이 간단합니다. 술의 산출이 몇 배나 또 많아집니다. 술의 추출량이 50 내지 70%가 증가하게 돼요. 들어가는 양식은 아주 적게 되고 기간은 훨씬 짧아지고 산출은 많아지고 이보다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가격을 확 다운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연태 조작법이 중국 전역에까지 퍼져나가면서 이후부터 중국 배가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이걸로 중국 백주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 연태 고양주업의 공로는 오래 기억할 만합니다. 이 연태 양주 조작법이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 1990년대 초였습니다. 이때부터 전국 백주 산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연태군양, 이 술회사 역사는 길지가 않습니다. 1930년 임소정이라는 사업가가 처음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거기에 이전부터 있던 발해소과, 소가는 소주빵이죠. 술도가를 인수해 갖고 새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연태군양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8년 중국의 최대 주류 회사 그룹이죠. 장유그룹이 이 연태 술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장유회사는 황주로 유명하죠. 우리가 중국 여행하다가 자주 만나는 그 작은 병에
짙은 황씨에게 몸에 좋다는 술, 약술, 그 술을 아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번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포도주가 많이 팔리는데 중국 최대의 포도주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장유 포도주입니다. 이 그룹 산하에 이제 연태군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직원의 수가 800명 정도고 연 백주 생산량이 한 2만 톤 정도 되는 중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술회사입니다. 이 연태군양이 장유그룹에 있다 보니까 포도주를 정류한 술도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간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와인을 정류한 술이 바로 브랜디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꼬냑에서 보듯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 이 술회사의 중간 계열품들, 예컨대 연태 주해 진향 황금색 뚜껑인 술, 그것이 보통 65위안, 우리 돈 13,000원 선이고요. 같은 이름의 술인데 은색깔 뚜껑인 술이 45위안, 우리 돈 9,000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과 아주 친숙한 이 연태 군양이 언제까지 우리 술꾼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그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가 될 듯 싶습니다.